예, 코스피는 2710선입니다. FOMC를 앞두고 관망 모드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밀리지 않고 이번 주 올라오는 흐름들이죠. 오늘 시황에서는 신영목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간밤에 가장 글로벌리 주목받는 기업은 애플이죠. 네, AI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AI 관련해서 뭐 쭉 스토리들과 함께 관련 섹터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좀 이따 보겠지만 뭐 태성이라는 기업도 포텐이 터졌네요. 그 전에 일단 FOMC하고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하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 지난해 새벽에 이제 CPI하고 FOMC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시장은요? 지금 CPI나 FO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예상되는 흐름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CPI나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는 시장의 컨센이 뭐 크게 벗어나가지고 막 시장이 막 크게 혼동스럽거나 변동성이 왔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역시 지금의 어떤 뭐 FOMC 어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뭐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 특별하게 막 매크로한 이슈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올 만한 그런 발언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시장은 지금의 흐름대로 지금 뭐 미국 중심의 어떤 이런 강세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존의 빅테크들이 계속 신고가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매크로한 현상보다는 역시 그 AI 반도체 관련된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이 지금 계속 그 수출입 데이터를 계속 증명하면서 가는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전선 쪽에 변압기 쪽에 어떤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계속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이 만약에 뭐 어떤 커다란 변동성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 찬스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종목별로 계속 스터디를 하시면서 조정 구간이 근데 우리나라 장이 특히나 아시겠지만 워낙 변동성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중간이 없는 시장 가는 건 계속 가고 빠지는 건 계속 빠지고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뭐 급락을 하고 살짝 좋은 이슈만 나와도 막 급등을 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좋게 보는 종목이 많이 갔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이 분명히 오고요. 그런 구간에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으려면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공부는 좀 스터디는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 흐름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히든 밸류 종목이라고 해서 기업 얘기도 마지막에 하는 그야말로 이제 숨겨진 가치가 좀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종목이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한 태성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때 이제 원래 이제 검사 장비 쪽이죠, 메인은. PCB 제조 PCB 제조 맞습니다. 국내 유일의 이제 PCB 제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고 나 그때 뭐 한 2,000원, 3,000원대 얘기해서 4,000원 주가가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변동성도 있었는데요. 지금 주가는 12,000원 수준이에요.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런 게 이제 히든 밸류 종목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잠깐 좀 리뷰하고 갈까요? 태성이요? 예. 네,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을 때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2주 전에 정확히 2주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기본의 본업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히든 밸류가 드디어 이제 완성형에 왔다고 말씀드린 게 복합 동박 쪽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은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로 저도 좀 마음속으로 책정하고 왔는데 오늘 이미 뭐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목표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근데 지금 3,000억 전후의 어떤 이 주가 레벨은 저는 올해 실적으로도 가능한 이 어떤 밸류가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억 정도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전에 한 2주 전에 지난주 월요일로 기억되는데요. 그 자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태성이 복합 동박이라든지 글라스 기판을 R&D를 해오면서 자체 자금 조달 없이 자체 자금으로 이거를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글라스 기판이라든지 복합 동박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 구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사주도 매각이 된 상태고 자사주 매각으로 인해서 아마 올해 이제 순이익단으로는 아마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 본업 자체는 태성이라는 회사가 매출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0%이기 때문에 10배 정도 수준을 주는 게 맞습니다. 기존엔 그랬고요. 근데 이게 종목을 말씀드릴 때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가시화된 이 구간에서는 30배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레벨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면 이제 어느 정도는 밸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본업으로 밸류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오는 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아마 이런 거겠죠. 복합동박에 대한 장비가 과연 계약이 언제 되느냐 아마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도 어제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국내 업체가 동박 시연회 이후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도 지금 현재 일본에 이제 PCB 전시회에 나가셨는데 거기서 또 이제 바이어를 만날 뭐 예정이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이후의 구간은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계약 이후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 기준으로 80억 순익단으로 80억에서 100억 말씀드린 거는 본업으로만 온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복합동박에 대한 어떤 매출이 가시화되는 하나씩 붙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밸류를 더 향후에 2, 3년의 밸류를 땡겨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망하셔야겠지만 이후에 뭐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해서 뭐 또 한켠으로 오실 게 아니라 계속 추적을 하시면서 이후에 만약에 장비가 아마 뭐 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시는 게 좋은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말씀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주가가 새로운 모멘텀이나 이슈 실적이 붙거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이런 히든 밸류 종목을 발굴해서 성과를 보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애플 얘기를 하면서 AI 얘기를 계속 할 텐데 그동안에 이제 신 이사님이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소위 뭐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소프트웨어 여기서 B2B에서 B2C로 이제 엣지단 단말기전으로 주목을 하고 하자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애플의 급등을 약간 그런 전초전으로 볼 수 있느냐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는 명확한 분기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죠. 애플이 사실은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아이러니이긴 한데 그 전날은 애플이 처음에 세계 개발자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새로운 거 없다. 새로운 거 없다고 주가 빠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은 어저께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뭐 급락을 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근데 오늘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플이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근데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이미 스마트폰, AI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명분 하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몇 가지 기능이 좀 약간 신박한 기능이 들어간 것이지 이게 과연 AI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정도였는데 이제 애플이 하면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애플 16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디바이스에 이제 새로운 변환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단순히 그렇게 되면은 B2C 시장뿐만이 아니고 B2C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레거시 시장 기존의 어떤 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의 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투자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이쪽 방향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물론 지금 뭐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들이 좋겠지만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았던 레거시 D램이라든지 랜드라든지 그리고 B2C 쪽에 새로운 수혜성이 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AI의 그 산업의 트렌드, 메가 트렌드의 흐름은 뭐 지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서의 트렌드 변화들을 종목이, 기업이 어떻게 쫓아가느냐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가능성들을 봤고, 그래서 오늘 기업 얘기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이제 볼 기업이 LG이노텍입니다. 근데 담대하게 LG이노텍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이틀 사이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지난 이틀 사이의 변동성은 합치면 얼마 한 30%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원고를 이제 어제 이제 항상 전날 드리는데 오전 방송이다 보니까 어제 밀렸을 때 맞습니다. 그 정도면 맞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반도체가 그 전에 이슈가 있었죠. 이원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14% 빠졌고 지금 한미반도체 얼추 다 올라왔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밸류체인에서 어떤 주요 벤더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애플이 뭐 실망감, 어제 기준입니다.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향후에 나올 애플 16이 뭐 지연된다든지
어떤 뭐 그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가만 반응한 거고. 뭐 특히 이제 BHA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한 15% 이상 빠졌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물론 오늘은 이제 부담되는 구간인 건 분명히 맞는데 지금 이후에 어떤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참여하셔도 된다. 왜냐면 애플 16 그러니까 AI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나오는 새로운 애플 16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기존에 이제 썼던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대규모 교체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뭐 갤럭시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뭐 스마트폰, 삼성이라든지 애플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잖아요. 뭐 새로운 기능도 없고 약간 어떤 스펙만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어떤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3년에서 4년으로 계속 길어지고 있다. 점점 그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한 2년에 한 번씩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3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16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교체 주기가 향후에는 2년 정도로 짧아질 거란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개발자에서 얘기를 했듯이 AI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아이폰 15 지금 발매하고 있는 15와 16부터 아마 이 AI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있는 아이폰을 갖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만약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만약에 주변에 반응이 좋다고 하면 대규모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블릿도 그렇고요. 뭐 노트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그 수혜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투자 아이디어 자체는 어제 이제 LG 이노텍이 급락했을 때가 매수의 적기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뭐 많이 갔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많이 빠질 때 특별하게 그것이 아주 뭐 이 회사의 성장성을 훼손할 정도의 매크로한 그런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구간에서 사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핵심은 말씀하십시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뭐 오늘 구간이 부담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후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됐건 간에 애플이 새로운 AI 스마트폰에 대한 이번에 어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이제 붙는 이런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폰 16은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올 그 9월이나 10월쯤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사들의 발주는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슬쩍이 좋아지는 구간이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뭐 오늘 구간에서 뭐 따라 삽니까 맙니까 이렇게 뭐 고민하실 거 아니라 조정 이후에 보시는 그런 어떤 흐름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요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어제 그 급락 오늘의 급등인데 LG 이노텍을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그랬는데 그게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죠? 이제 어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이슈로 인해서 끌어내릴 때 이 주식을 오히려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맞습니다. 이제 두려워서 파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스타디나 믿음의 문제라는 거고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꼭 뭐 오늘 시초가라든지 지금 단계에서 다 실을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접근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뉴스 노이즈에 의한 것 말고 LG 이노텍의 밸류를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가격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LG 이노텍은 대형주기 때문에 PER 개념보다는 PBR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 큰 좀 대형주들은 PBR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PBR 밴드로 했을 때는 0.9에서 2.3배. 그러니까는 아주 좋았을 때 애플이 진짜 잘 나갔을 때 2.3배까지 갔던 상태고 올해 기준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은 1.1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아이폰 16의 대규모 교체 수요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AI 온디바이스 관련된 첫 번째 그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반응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상 보면은 기업의 밸류는 어떤 프리미엄을 얼만큼 주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아마 그때쯤 돼서는 PBR 2배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29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정도를 잡고 좀 중장기적으로 하반기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중단기적으로 29만 원, 30만 원을 보시더라도 사실 그렇게 보면 뭐 오늘 고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싸질수록 더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죠? 윗단을 좀 목표가를 TP를 잡을 수 있다면요. 예. 애플의 급등 그에 따른 LG노텍에 대한 접근, AI 이야기, 메르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